예,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또 대학원에 가서 법학 석사학위를 하고 군법무관 생활을 하다가 마치고서 변호사가 됐고요. 변호사로 일하면서부터는 각종 뭐 시민단체나 뭐 민변, 참여연대 뭐 이런 데에 조그맣게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뭐 기억에 남으실 만한 경력이라면 제가 방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MBC가 소위 말하는 암흑기, 공영방송의 암흑기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장 두 사람, 김재철, 김장겸이라는 사람을 해임하면서 좀 언론에 오른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얼마 있다가 방송 진행을 좀 하던 중에 이제 대통령님 부름을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18개월 동안 일하고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사실은 퇴직한 것 자체가 무슨 제가 출마를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그 시기가 제가 그걸 고민했던 시기와 또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던 열망이 좀 함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직을 결심했던 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 이 선거라는 상황이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엄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여러 행태가 단순히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구체제가 부활할 수 있는 지금 위기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 제가 의원님하고 검찰 알바를 하면서 최초에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괴물로 됐는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두 축으로 검찰하고 군대를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서 폭력으로서 군과 정보기관이 있었고 또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검찰이 있었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제휴한 게 이제 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짚어 보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하면서 독재의 토대를 든든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과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치 권력은 민주화되고 주권자인 국민들 또 촛불 시민의 명령을 하루하루 계속 의식하고 새기면서 역사를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역사를 전진시키고자 하는데 과거에 그 독재를 지탱해왔던 뿌리들인 검찰하고 언론이 과거 이제는 소멸해버린 군부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회라는 핵심 집단이 검찰 내에 비슷한 형태로 또아리를 틀고 그 하나회에 필적하는 특정 세력이 언론과 서로 정보, 관계 이런 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야당하고도 같이 삼각. 그렇습니다. 최초로 대중들에게 극명하게 좀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 게 SBS가 벌였던 이제 의원님의 그 목포 그 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을 마녀사냥한 거. 네. 사실 손 의원님 그거 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황당한 일이었죠. 하루에 그냥 뭐 몇십 건 몇백 건씩은 예, 그 기사를 전 매체가 거의 쏟아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조장관 청문회나 뭐 그 장관 지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증폭이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감없이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구시대적인 행태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번에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이 나서서 확실하게 그 문제점을 깨우치고 인식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뭔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각인시키고 입증시켜서 이제 구시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라는 확실한 매듭을 짓는 게 이번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스피커로서 선거라는 또 그 정치적인 의견이 분출하는 여러 공간에서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나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림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구했으면 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창당을 하고 오픈 캐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요.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지를 얻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놀랐었고요. 아, 이만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열정이나 일종의 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단순히 제가 외곽에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공유하면서 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선거라는 장이 펼쳐져 있었으면 그 결과물로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의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의 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뭐 비판, 충원, 고언 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본질이 그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기에 뒤로 빠지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조건이 갖춰져 있는 한 모든 것을 바쳐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개혁 작업이 다음 국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또 그리고 여러 번 지금 뭐 비례정당을 추진하던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말씀도 듣고 제안도 받고 했었는데요. 결국 뭐 진실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인 촛불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열린민주당의 이 캐스팅에 하여튼 들어가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뭐 최종 후보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와대라는 곳은 뭔가 좀 비밀스럽고 그다음에 굉장한 힘이 있고 굉장한 정보가 모이고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맡았던 이제 인사검증 업무나 또 청와대 공직자들 감찰 업무와 관련해서 그 시민들이 보여주셨던 질타에도 어느 부분 녹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검증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되면 알지 못했던 그분의 온갖 그 사생활을 까발리는 식으로 지금 인사청문 제도가 왜곡돼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왜 청와대가 사전에 알지 못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판의 주요한 소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공직 후보자가 된 순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사람을 계속 미행하고 감시하고 사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독재 정권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군림했던 요인이 됐던 거고요. 경찰이 권력의 주구로서 활동했던 그 바탕이 되는 거였고요. 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그 근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촛불 시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그걸 다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제약 아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만큼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현재 이 정부에 있으면서 어느 부분까지 완성하고 매듭 짓고 나가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자신들을 정말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열심히 진심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책임한 그 야당의 공격, 그냥 말꼬리 잡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래서 잘못이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잘못이고 하는 걸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오는 공격을 언론이 정말로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클릭수 누리기로 장사하는 걸로 일관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뒤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마지막 하수구 같은 검찰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각종 정치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시점에 선택을 해서 구사함으로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왜곡시키고 주권자의 명령을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심지어는 제가 기소되는 과정에서의 그 내부 절차나 규정이나 법리나 뭐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완전히 어긴 그런 불법적인 행태에 더해서 나중에 무슨 울산 그 김기현 시장 비리와 관련된 그 사건을 무슨 청와대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면서 공소장에다가 대통령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는 식으로 해서 칼날을 겨누는 듯한 모습. 이거는
정말 그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일이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흑역사, 그 다음에 역사의 후퇴 이런 것들을 아주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감히 지금 탄핵을 운운하면서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공소장을 쓸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이는 행태를 청와대라는 곳에서 제가 조금 더 속속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주권자들이 아셔야 된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뭐 제일 큰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역사의 후퇴를 막아야 된다는 절실한 소망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국회가 구성되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공수처를 무사히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야당과 또 특정 검찰 내 세력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수처를 무산시키고 수사권 조정을 후퇴시키고 옛날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을 공약이라고 하면서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생기는 그 황당하고 이상한 결과들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그 꿈 많은 어린 소녀의 일기장을 들춰보면서 낄낄거리는 모습, 그 다음에 시민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짜장면을 시켜 먹었든지 한식을 시켜 먹었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 뭐 열몇 시간을 그냥 한 가정을 난도질하는 모습, 하루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무리나 집단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내는 가장 원천적인 최초의 제도로 지금 시작한 게 지금 공수처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인데, 이걸 되돌리려는 시도는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된다. 이게 공수처가 당장 법에 의하면 7월 달까지 출범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국회 역할 여하에 따라서 이게 잘못하면 원내교섭단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완전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표류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그 공수처법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국회가 어떻게 돼야 돼? 조금만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총 7명의 공수처장 이제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분이 합의를 해야지만 공수처장을 지명해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임명돼야지만 공수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공수처장이 임명을 해서 공수처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확보하고 컴퓨터 집기를 갖다 놓아도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걸로부터 임명하는 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청문회 이전에 이미 공수처장을 꾸리는 단계에서 6명 중에 최소한 2명을 야당이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저기 뭐 도요타하고 렉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통당과 미한당이 각각의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야당 몫의 2자리를 차지해버리면 7자리 중에 2자리를 기본으로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5명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영원히 공수처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교섭단체 2당. 네. 야당.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세력이 어떻게든 이걸 찾아야 되는 필연적인 사명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그간에 손혜원 의원님이 겪으셨던 그 황당한 고초, 그 다음에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떤 고통들, 정말 멸문지화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또 유력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바꾸는 데서 반드시 역할을 했어야 될 좋은 언론의 역할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영방송을 어떻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릴 것인가, 국민이 어떻게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국회가 꼭 또 만들어 가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이니까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그간에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있었던 수많은 시국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변론 활동을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가 현직에 이제 군 검찰에 있을 때는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에 많이 관여를 하고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해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 다 일체. 예, 술은 뭐 일체 못 마시고 위장전입은 뭐 집을 사본 적이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었고요. 청와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 그 행정관님들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남들이 볼 때는 좀 그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어렵게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수평적으로 뭔가 의견을 공유하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 한편으로 또 자기보다 뭔가 강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할 때는 그 눈빛이 바뀌고 이상한 인간이 되더라. 그러면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뭐 해대더라라는 얘기. 제 나름대로 하여튼 또 이번 쭉 국면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장관께서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이제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태를 당한 후에 제가 냈던 입장문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고 정말로 직권남용을 해가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타고난 이 나쁜 성격이 꼭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작게 무슨 이상한 움직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흘리면서 제가 무슨 변호사로서 활동할 적에 뭐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해봐라. 뭐 최근에 있었던 무슨 라임 무슨 사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사직을 한 이유가 라임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또 기사를 흘리고 하던데, 뭐 속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어떻게든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든 그 청와대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기소를 감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이상한 계기로 아주 우연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제가 국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또 무슨 수를 또 만들어내려고 지금 애들을 쓰고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중들께 조금 가깝게 다가가기 시작한 계기가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전국구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런 거고요. 또 그런 장을 통해서 손 의원님을 의원 되시기 전부터 제가 뵙게 됐고 알게 됐고, 의원님께서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제의하셨던 그 검찰 알바가 나중에 이제 조 장관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이제 저 아는 분들이, 저는 이제 그 청와대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너무 하루하루가 이렇게 시간들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뭐 그걸 이렇게 일일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근데 링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검찰 알바 그 시리즈를 다시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지금 네가 예언을 한다고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는 댓글 달린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한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 의원님이나 이제 손 의원님이 갖고 계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제가 또 두 분과 같이 방송한 걸 기억하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뭐니 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제 판단과 의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스피커를 제일 크게 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창당이 되고, 또 약속했던 오픈 캐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거명되고,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사실은 시작된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합류해서 제가 감히 후보자로서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이제 그간에 저하고 방송도 잠깐 같이 하셨었고 했던 우리 이제 주진영 선생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그 특성 내지는 뭐 장점 내지는 개성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소모하거나 달리 지금 소비하지 말고
이런 과정이나 이런 장을 통해서 뭔가 세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들 뭐 주재영 선생님 츤데레라고 하고 뭐 까칠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그동안에 같은 고민을 해오고 같이 싸워왔던 그 여러 그 분들이 이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장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야 한다. 네가 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셨던 길이 그분들이 어떤 상황마다 어떤 자리를 탐해서 그것이 되고자 했다면은 또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가오셨던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마련이 된다면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도저히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퇴를 표명한 이후에 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겪다 보니 나는 이제 그냥 내 하나로서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지난 제가 길다면 한 달, 짧게는 일주일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와 역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지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히 제가 국민의 부름을 받게 됐다라는 이 엄중한 상황, 또 이 중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튼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촛불 시민의 명령을 구현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켜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 후퇴할 수 없는 토대를 쌓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기회나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는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번 남은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